네, 이제 모닝뉴스에서 오늘장 모닝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시장이 외부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언제까지 이룰지 참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장 나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을 되돌아본다 한다면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변한 거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전쟁 공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평온했어요. 상당히 그렇죠.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네. 예. 저가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다른 호재는 없었는데 일단 의미 있는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네. 코스피지수 반등폭은 크지는 않았었지만은 종목별로는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 게 좋죠, 차라리. 그렇죠. 특히 뭐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어제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지만은 네.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0.9%. 그렇죠. 그다음에 대만도 올랐고 항생 지수도 좀 올랐고. 전반적으로 어떤 전쟁 공포에 대해서 약간의 적응한 거 아니에요? 좀 적응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우리나라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쵸. 공포감이 심했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뭐 폭탄 하나 떨어진 것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지수가 뭐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왔다든가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에 비하면 여전히 뭐 전쟁 공포가 점중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평온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지수의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 한다면 뭐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도 좀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좀 그렇고. 네. 그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틀 동안 지금 선물해서 좀 매도 규모가 한 2, 3천억대 정도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2, 3천억 대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수급 여건 매수 주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다음에 또 현물도 좀 매도가 더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은 좀 부진을 했다. 우호적이지 않다. 선물 영이었다. 다만 이제 업종 지수로 본다 하더라도 대형 지수에 비해서 중형주라든가 소형주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코스피 대비해서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좀 높았었지만은 그래서 지수에 비해서는 종목별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업종이 아마 초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화학주, 이른바 경기 관련 종목들,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를 했어요. 네네. 반면에 이제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또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리오품 관련 종목들, 항공주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어제 이제 부진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신재생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게임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고. 반면에 리오품 관련해서 움직였던 화장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이 좀 먼저 움직인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움직였다 쉰다 요 정도. 그렇죠.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오픈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오늘처럼 조정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경기 관련 종목들 쏠릴 때는 리오픈 관련 종목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오픈 관련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3월 달 정도 시장이 좀 반전이 나오지 않겠다 생각이 좀 돼. 그때서부터는 시장에서 리오픈 관련 종목들은 주목을 못 받을 거다. 그게 오늘같이로 주가가 약세 국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종목들, 리오품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바캐스트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의 특징은 그래도 두드러진 코스피 시장의 상승 두드러졌던 것 자체가 조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주가 어제 보시게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 무려 대우조선 해양이 21.9% 정도 올랐고. 이 큰 종목. 뭐 급등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11%. 현대중공업이 7%대, 한국조선해양도 7%대, 삼성중공업이 6.7%. 그다음에 기자재 쪽에 본행제 관련 기업이죠. 한국카모이라든가 동성하이텍도 10%대, 15% 정도. 그다음에 엔진 회사인 HS 엔진도 12% 정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가릴 것 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어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들 종목들 특징 자체가 어쩌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죠 오히려 그런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조선주의 주가 움직임 자체는 LNG 선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가 최대 규모의 LNG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유럽 쪽에 3분의 1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쪽이고 전 세계 생산량의 17, 8% 정도가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입김이 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서방 국가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LNG 가스가 될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예. 러시아에서 지금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 스트림 2라는 예. 그렇던 노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쪽인데 그게 승인 자체를 독일에서 재검토한다. 독일 입장에서 세게 말 못할 텐데 그래도 뭐 얘기 제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영향 때문에 어제 이제 간밤비 같은 경우 네. 독일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대적 유럽 증시에 비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상대적으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도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선주의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조달 자체가 무산이 된다 한다면 네. 매출처 자체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다변화될 수가 있는 거니까 다른 그러기 위해서는 쪽으로 LNG선 자체가 배로 실어놔야 되는 거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조선주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조선업황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이고 그것도 좋고 어떻게 LNG선과 관련된 가격 자체도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조선가 자체가 약 20%까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계속 상승세는 업황 전반적으로 자체는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수주 부분인데 조선주의 작년 수주와 그다음에 이제 밸류션을 가지고 좀 투자 판단을 좀 제공해 주고 싶은데요. 네, 오늘 작년도와 이제 올해 수주, 연초에도 수주가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도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작년도 보시게 되면 평균 수주 목표 자체가 전체 조선사들이 434억 불이었는데 593억 정도 수주를 했으니까 넘겼네요, 목표치에 비해서 약 136% 정도 달성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요 조선사들이 목표치 대비해서 30, 40% 정도, 30, 40%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수주가 보니까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사무중공업 수주가 없고요.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중심으로 약간 수주가 있는 쪽인데 현재까지 전체 수주 달성률 자체는 한 15.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잘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조선업종 자체는 하반기 때 수주가 좀 몰아서 좀 들어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올라가는 자체가 지금 LNG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LNG선은 여자 앞서기서 성과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추가적인 이런 또 영향이라 본다 한다면 선사들의 수주 발주가 진행이 좀 되면서 LNG선 유지를 해서 수주는 증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다 생각이 좀 되는데 문제는 이제 LNG선 자체가 작년도도 수주가 많았습니다. 2000년도 수주가. 근데 배를 만들 데 있어서 이렇게 선마다 다르거든요. 컨테이너선도 있고 LNG선도 있고 벌크선도 있고 그렇죠. 벌크선도 있고 따로 덕구가 다릅니다. 조선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체들이 덕후 자체를 많이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덕후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린다든가 그런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까. 수주 증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목표 자체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목표는 조선사들이 작년도 목표 달성 대비해서 목표는 낮췄어요. 작년도 593억 달러 수주를 했는데 올해 수주 목표 자체는 462억 달러입니다. 20% 정도 낮췄다는 것 자체는 작년도보다 올해 수주가 넉넉치는 않을 거다. 그럼 작년이 더 피크였다고 봐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발주를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은 거니까. 근데 외적으로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LNG선 수요에 대한 수주 자체는 증가될 여력은 있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LNG선 자체는 충분히 수요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선주를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업황 자체는 좋은 거고요. 조선주보다는 저는 이제 전략을 따면 해운주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조선주의 실적 전망입니다. 전망 보시게 되면 올해는 다 적자고요. 대부분 다 조선사들 대규모 적자가 났으니까 올해가 작년이죠. 작년도. 작년. 작년 4분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대규모 적자가 났고 조선주는 이제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 이제 가깝게 2023년 내지 2024년, 2025년도 실적을 봐야 되는데 작년도 수주했던 것 자체는 이제 빠르면 2023년도 내지는 2024년도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한 2년 정도 시차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이제 앞당겨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군요. 내년도까지도 대부분 적자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보면. 올해죠. 그렇죠. 올해가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적자고 NA라는 자체가 적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23년도는 이제 작년도 수주 부분 자체가 성과가 높은 상태니까 약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올해도 성과가 높으니까 올해 수주 받은 것 자체는 2024년 내지는 2025년도 실적이니까 현재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 2024년도 내지는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땡겨온 거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가 자체는, 밸류 자체는, 업황 자체는 좋은데 밸류 자체는 상당히 높다. 비싸다. 그런 쪽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전략은, 저는 계속적으로 자손주보다는 해운업종이 유리하다. 어제 제가 앞전 시간에 해운업종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PER 기준에 3배,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왜냐하면 해운업황이 좋아져야지 조선업종의 발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지표 자체가 그렇죠. 운임지수가 강세를 보여야지 그렇죠. 조선업종의 수주 발주 증가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해운업황은 괜찮고 밸류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운업종 중에서도 BDI보다는 현재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강하니까 상하겠죠. HDD라든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TK 케미칼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선 어제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을 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여전히 조선업종 자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이슈를 염두에 좀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플러스 알파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수주는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 증가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업종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과거 같은 해양 플랜트 쪽에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양 플랜트 쪽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양 플랜트 쪽에 수주가 없거든요. 아, 거기서 약간 많이 이제 LNG선 유지에 이제 수주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추가적으로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도쿠르라든가 그런 또 부분들이 풀자한 부분이 있고 대신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그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주요 종목들 다 다른 상승률 보게 된다면 어제 이제 IT 쪽에서는 LG노텍이 주가가 낙폭화에 따라서 반등폭이 나오면서 6% 넘게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10% 넘게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LNG랑 똑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LNG 가스가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가스 관련 종목들, 도매 관련 종목도 다 떴거든요. GSLR 중심으로 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스 관련 LNG 가스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가스공사라든가 도매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 그 생각이에요. 이해는 안 됩니다.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스 가스 부분 자체는 물가와 밀접한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급등했던 도매가 관련된 가스 도매가 관련된 종목들 GS를 중심으로 종목 그때 나왔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도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연결될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대우건설이 건설사들 요즘 좋더라고요. 건설주도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죠.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수주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더 수혜주 쪽에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쪽에 유가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중동 쪽의 발주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혜를 못 받아요. 또 국내 건설회사들이 과거 중동 쪽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주도 보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가가 작년도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의 수주는 거의 2020년도에 비해서 수주가 미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건설업체 주가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국내와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주택시장 확대 정책, 해외 수주를 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우건설의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 자체는 제가 보면 이것도 LNG 플랜트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주가 움직였던 부분 자체. 조금만 더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LNG 플랜트 부분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러시아가 중단이 된다 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 배로 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관 같은 경우는 계속 연결로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저장 시설이 필요한데 예사가 LNG 플랜트 저장 시설과 관련된 방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향에서 이제 건설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나온 거예요.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왜 올라가나? 이제 건설 중에서 탁월하게 이쪽에 LNG 가스 관련된 플랜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예사가 이제 중흥건설 쪽으로 회사가 지금 넘어가는데 그게 아마 조만간 아마 결합과 관련된 승인과 관련된 부분도 재료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도 주가 자체는 여전히 주가가 싼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두산그룹주도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는데 어제 한정은 다시 봤을 때는 현대 BNG 스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5.6% 정도 움직였던 주식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원자재예요? 원자재입니다. 스테인레스 강 회사거든요. 이게 니켈 가격의 스테인레스 강의 원재료가 니켈입니다. 니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스테인레스 각 제품 가격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 니켈 가격이 지금 25,000불대입니다. 2011년도 이후에 최고치고요. 올 들어서 20% 정도 올랐는데 작년도 니켈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작년도에 보게 되게 되면 단기 수익이 거의 700억입니다. 주당 EPS가 4,600원이니까 PR로 따지면 3배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주가는 차트를 보시다시피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니켈도
주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또 여기다가 또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일단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충분히 밸류 측면에서도 관심을 어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돼 눈에 띄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했거든요. 대표적으로 CS 윈드가 어제 6% 넘게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에너지 관련 부분입니다. 이게 자원국끼리 싸우니까 참 이렇게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다 흔들리네요. 네, 그렇죠. 유럽발 6.15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를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존을 덜하겠죠. 뭐 포르투갈 관련된 풍력 회사 법인 인수 추가 지분 획득도 있었지만은 그런 또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다가 예사 또 50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제 하루에 한 5만 주씩 가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그 자사주 매수 자체를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하더라고요. 어제 5만 원대 초반에서만 사는 것과 봐서는 앞서 제가 자사주 매수 관련된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려 산다고 그랬었는데 이에서는 밑에서 깔아 사는 주식이니까. 깔아 산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점에 산다는 거죠. 주가는 안 빠지는데 주가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 주가 자체는 뭐 실적 자체는 4분기 때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뭐 비싼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의 PER 아마 24배, 5배 되는 수준이니까 풍력 산업과 관련된 그래서 해상 풍력 쪽에 독보적인 기술 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어제 상승 종목들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8대2 정도로. 앞서 종합주가지수는 10몇 포인트밖에 올리지 않았었지만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고요. 대신 이제 상승 종목이 강했던 종목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 종목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하루였다. 역발상. 오늘 또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여전히 그런 리스크 때문에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종목들이 어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지속된다 한다면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들 같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 끌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략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태인데 어제 느낌이 오늘까지도 이어진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강도인 건지 그리고 신규 입장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투자 전략 잡아주세요. 예, 일단은 오늘 간밤이자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나스닥 미 선물 시장 자체가 0.6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끝나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오늘 또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미국 시장이 거의 뭐 종가 자체가 저점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한 1~2%씩 빠졌으니까요. 나스닥 시장이 지금 13,037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직전 저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해서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일단 저점을 좀 이탈했어요. 종가상도 좀 그렇고 13,000까지 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13,000포인트를 이탈할지가 이제 오늘 밤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13,000포인트 내지가 저점이거든요. 많이 빠지면 12,800까지 좀 나올 수 있는 쪽인데 추세로 보세요. 일단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지금 고점이 16,200이었습니다. 지금 13,030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19.5% 빠졌거든요. 거의 20% 정도 빠지면 기술상 약세잖아요. 그렇죠. 약세인데 대체적으로 조정 구간 쪽에서 20% 정도 빠지면 조정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다우지수는 보니까 약 10% 정도 하락입니다.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크죠. 오늘도 하락폭이 크게 나온 아무래도 성장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시각 자체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의 국채 수익도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고 그다음에 달러도 지금 대체적으로 안정권이고요. 빅스 지수가 약간 올라왔지만은 30일 정도 좀 되는 수준인데 여전히 뭐 위험자산 쪽에 원자재 관련 부분 자체가 뭐 전쟁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이 반영된다 한다 하더라도 위험자산 성격인데 비트코인도 지금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채권 시장도 그렇고 또 안 떨어진 건 또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장악 플로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도 어제 약간 반등을 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3원이거든요. 그렇죠. 환율도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올 밤에 봐야 되겠지만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12,800이니까 거의 저점까지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충분히 거의 뭐 전쟁까지 간다는 쪽에까지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하는 줄 알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터지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시각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본다 한다면 일단 국내 증시 자체는 먼저 얻어 맞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발 뻗고 잘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1월 27일 날, 7, 8일 날 코스피와 코스닥 저점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LG엔솔 상장과 관련된 수급 이슈 때는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 리스크가 빠졌던 것 자체는
이때죠 아마 2월 한 14, 15일 정도에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급락 나올 때. 네네. 두 차례 우리나라 시장은 투매 영향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해외 증시대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합니다. 아시아 내에서도 약간 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 부분 자체는 먼저 얻어맞았고 한 번 얻어맞고 또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1차적으로 개인 투자를 중심으로 일단 투매가 한 번 나왔어요. 납득이 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참고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는 해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거다. 다행인 거죠. 코스피로 따지면 2,670포인트 언저리 정도에서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저점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악인 경우 LG엔솔 수급 이슈 때문에 코스피가 2,990까지 장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600포인트 종가상으로 소정도는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저는 막바지라고 봅니다. 2월 달에.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시장은 FMC, 3월 FMC 그렇죠. 끝나면 시장 반전이 좀 나올 거다. 여러 가지 악재들 다 예상했잖아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오늘 주가 빠진다 한다면 매도보다는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 자체는 항상 얘기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면 또 그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맞아요. 빠질 때 산 게 자체가 역발상으로 특히 가치주 같은 경우는 산 게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 자체가 뭐 코스피는 수급의 주체는 없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 융자 자체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것도 부담을 많이 덜죠. 20조 7천억입니다. 예. 고점이 26조 원대에서 지금 한 5조 원대 넘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작년 1년 대비 최저치예요.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반도폭이 빠르게 나온 이유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물 부담이 없습니다. 하락할 때도 급한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 있을 때는 불안한 사람 이미 팔았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팔려는 사람 자체는 신용 매도 물량 빠지면 신용 매도 물량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데 신용 물량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팔 물량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닥이 나오더라도 중소형 종목들이 빠르게 나온다. 아니면 코스피 시장 수급의 입장은 결국은 미국 FMC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거고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외국 투자가 수급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정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안정성 자체는 이제 경기 민감주 내 순환매 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 관련 수혜주 종목들로 종목별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뭐 항상 얘기했던 쪽, 뭐 코스피 쪽에서는 IT라든가 철강화학, 해운 쪽, 조선주보다 저는 해운 쪽에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싸니까.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 의료, IT 소부장,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자체도 좀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SN을 중심으로 한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주 쪽에서 실적도 괜찮은 종목, 한국에 반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에서 반도체 특수가스를 좀 보고 싶은데요. 특수가스요? 네. 왜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러시아 경제 이제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가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 대란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원유도 얘기다, 천연가스라든가 이게 그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 생산 많이 된 것 자체가 천연가스, 원유, 밀, 옥수수, 그다음에 팔라듐 자체가 2차전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알루미늄, 니켈 이쪽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알루미늄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구리 가격은 지금 만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쪽이 이제 의존도가 높아서 현재 강세가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래서 니켈 관련해서 제가 뭐 현대 비엔지스랑 급여드렸던 부분인데, 반도체 특수가스도 최근에 그 트렌드 포스라는 반도체 쪽에 전문 쪽에 일부 언론 쪽에 본다는 따르면. 반도체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무력 충돌이 발생될 시 상당 공급되는 우려가 된다. 거기에서도 원자재가 나와요? 네, 이쪽에 이제 특수가스와 관련된 쪽이 어떤 쪽이냐면 네온이라든가 크립톤이라든가 재료원이 특수가스의 주요 원재료인데. 그렇군요. 네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생산이 70%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 크립톤이라든가 제논 같은 경우도 토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50% 정도가 러시아 쪽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너무 규모가 크네요. 충돌이 발생될 시에는 부족할 거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특수가스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로 부각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주가는 좀 못 올라서 그래서 펀드멘탈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반도체 특수가스 본다 한다면 대표적인 회사가 SK 머티리얼즈인데 SK 머티리얼즈가 SK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죠. 합병을 했기 때문에 원익인가요, 그러면? 그리고 본다 한다면 후성하고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차전지 쪽에 얘기를 할 때 후성이 실적이 좋아서 관심을 가져보냐 쪽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중에서 오늘 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성은 일단은 주요 사업 자체가 2차전지 소재 플러스 그다음 반도체 특수가스 냉매 쪽입니다. 그렇죠. 냉매 쪽인데 예산 주가 상승 모멘텀은 2차전지 이제 소재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실적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예사가 4분기 때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 304억 발표가 됐는데 높은 거 아닙니까? 가이던스가 310억이었거든요. 근데 예. 상당히 분기 최대 일적인데 이게 실제 성과급과 감안하면 성과 일회성 비용 감안 360억 이상 나왔을 거다. 이게 서프라이즈다 실제적으로는. 아, 그렇군요. 일회성 비용, 일회성 성과급 성과급을 떼고선 그 정도군요.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런 부분이 앞서게 다시 모멘텀 자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원료가 생산 차질을 빚게 된다면 이쪽에 바로 관련 가격 최근에 특수가스 관련된 가격 자체 상당히 강세거든요. 작년도 2020년도 이후에. 있군요. 그래서 예사가 최근에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도 좋았지만 특수가스 관련 부분 자체도 매출의 증가와 함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사의 모멘텀 자체는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에 대한 안정적 성장과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이거든요. 네. 전해질 가격 자체가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가격 강세거든요. 갑자기 첨보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적이 좋아진 게 자체가 2차 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성장이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실적 좀 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사 실적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예사가 보면 2020년도에 영업이 28억인데 작년도 596억 났는데 2년 만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앞서게 다시 작년 4분기 때 300억이 나왔다는 거죠. 4분기 때만. 작년 596억 그렇죠. 중에서. 그렇죠. 올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예사 실적 보게 되면 2분기보다는 3분기보다는 4분기. 점점 좋아지는 거죠. 올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도 실적,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14.4배입니다. 예. 내년도 예상 2차 전지 쪽 소재로 본다 한다면 2023년도 실적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PR이 12배지 않습니까? 2차 그렇죠.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전해질 관련 기업들 첨보라든가 엔캠이라든가 정도의 PR이 지금 40배거든요. 싸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로 본다 하더라도 평균 PR이 18배 되는 수준이니까. 요리조리 봐도 싸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재료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가격대상으로도 19,000원대가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종가상으로. 네. 현재 가격대 19,800원대인데 19,000원 오늘 약세 국면을 감안해서 19,000 한 5, 600원 정도에서 매수 가격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짧게 23,8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특수가스입니다. 숨겨져 있는 이런 후성 쪽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